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4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이정찬입니다. 뽕 작가, 뽕 PD 네. 목소리가 밝아요 아주. 아 밝아요? 네. 서울이 잘 돼서구나. 서울의 반전. 네. 조용욱 미쳤어요. 이렇게 그냥. 편파적인. 진짜 비디오 행복했어. 모그 다들 보셨죠? 네, 조만 그러니까 11위를 향해서 지금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등에서 11위. 네. FC 서울 팬이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이거는 편파적. 저도 만들고 나서 조회수 같은 거 보고 이거 너무 내 사심이 섞이지 않았나. 조회수 잘 나왔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패. 거의 막 그 영상에서 꿀이 떨어져요. 애정.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뽕 PD가 만드는 비디오 모그를 항상 보는데 뽕 PD의 단점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 그 자막이 너무 나가요.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선을 투머치다? 넘는다. 네, 그러니까 뭐 닉값이란 말을 써요? 예 써요. 그러니까요. 닉값 뭔지 알아? 닉값? 네, 닉값 뭔지는 알죠. 닉네임 값인 거죠? 이름값. 이름값. 닉네임 값 아니에요? 그렇죠. 별명값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야지 않은. 근데 이거는 대중적이지 않아요. 저희는 유튜브 감성을 원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뭐 젊은 사람만 보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유튜브에 그런 말 쓰는구나. 좀 더 그 자막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지? 젊은 친구들은 알지 몰라도 저는 딱 봤을 때 와닿지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더 좋은 좀 단어로. 더 조회수를 높이려면 좀 더 대중적이고 좀 더 시청자의 폭을 좀 넓혀볼 그렇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되게 근데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그리고 간다. 지난번 그 FC 서울 비디오 먹은 FC 서울 팬들만을 위한 헌정 영상이었기 때문에 이거 채널을 잘못 올라갔어요. 재밌게 FC 봤는데 서울 전용 재밌게 채널 봤는데 올라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잘 안 나왔나 보네요. 들떴어요, 약간 보니까. 영옥이 짱. 자, 지난주에는 이제 FC 서울의 반전이 있었고 네. 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고 그리고 벤투어에서 이강인 선수가 떨어졌습니다. 똑 떨어졌어요. 예. 자, 이런 똑 떨어지는 이야기와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 갈게요. 네, 최강수원님이 항상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수종 씨, 좀 냅두자 맡긴 거잖아. 히딩크 때도 그 난리더니. 벤투 감독한테. 네, 그거 좀 같아요. 오래 맡기긴 했어요. 네. OKMAEUL님. 옥말 아닐까? 옥말? 옥말? 옥마을, 오케이 마을. 오케이 마을? 네. 옥마, 옥사운합니까? 네. 빛날 것 같은. 히딩크 감독이 은퇴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최근에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푸는 썰들이 몇 개 있던데 이미 알려진 에피소드 말고 기자님들께서만 아시는 에피소드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까지 조금씩 다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에피소드는 아니고 제가 2012년에 저는 이제 히딩크 감독을 따로 단독으로 만난 거는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 때 한국에 왔을 때 그 K리그 올스타 하고 할 때 2002년 10주년으로 뭐 그때 한번 따로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리그에서 2002 멤버들이 감독으로서 다 활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전 정보도 주지 않고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했더니 못 맞추더라고요. 당시에 제일 잘하고 있었던 거는 최용수 감독이었습니다. 2012년 서울. 그래서 굉장히 놀래면서 최용수가? 그러면 약간 그러면서 약간 이제 자기도 근데 그 언론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최용수한테는 사실 좀 늘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사실 우리 팀에 3, 4위전에 출전시키지 않은 걸 그런 아직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세 번째 옵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트라이커로서는 황선홍, 두 번째가 안정환. 그렇게 둘을 중용을 했었고 최용수 감독은 결국에 뭐 미국전에 잠깐 나온 거 외에는 사실 허공을 가르치고. 예. 그럼 그래서 히딩크 감독님이 뽑은 픽은 누구였나요? 당시에. 유상철 감독이 생각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유상철 감독은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대전을 맡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팀만 맡았죠, 유상철 감독. 맡고 있었고 황선홍 감독도 당시에 그러니까 그 해 후반기부터 굉장히 좋았죠. 등간에 뭐 다들 잘할 거다. 근데 최용수가 잘하는 건 약간 의외다라고 했던 이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히딩크 감독의 여자친구 엘리자베스를 좀 취재해 보려다가 히딩크 감독한테 혼나셨나요? 머리를 차일 뻔했죠. 우와. 흥신소네요, 흥신소. 히딩크 감독이
쟤 좀 불러오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킥유어 헤드 뭐 이런 데 그게 굉장히 크게 기사가 됐었는데 그게 저였어요. 아, 그런 에피소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따뜻하네요. 아플소드네요. 아플소드. 네. 지그리진주 FC님이요. 메서드죠. 안녕하세요. 최근 성남 FC 프런트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 중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무엇 때문에 그런 그러가요? 건지 축구 접하신 게 돈이시나? 있으실까요? 예. 강등이냐 마냐 중요한 시점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안해요. 요거 안 넘어갈게요. 이걸 아. 그 축구 돈신을 일단 제끼고 가셔가지고. 축구 돈신을 제꼈네. 네. 하나 그리고 남았어요. 지그리 진주 아, 네. FC님 제가 나중에 할게요. 요거 성남 제가 취재하다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축구 부분인데. 돈신은 왜 안 했어? 아 이거 보고 빼먹었나 봐요. 아, 제가. 축구 돈신. 네, 지금 읽을게요. 응? 축구돈신님이요. 이천수 선수는 비아레알 데뷔전에서 자기가 쏜 슛이 들어가는데 다른 선수가 그 슛을 가로채서 골은 다른 선수가 가져갔죠. 그게 들어갔으면 좀 더 좋을 수도 있었겠지요. 스페인 통산 0골이 1골로. 맞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지난- 바로 기억났어요. 네, 방송보다. 그러니까 하겠지만. 이천수 선수 골을 다 넣었는데 세리머니 한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맞아요. 이게 저는 옵사이드였나라고 네.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간 슛인데 동료가 그걸 네. 골문 앞에서 골라인 앞에서 줍줍. 예, 줍줍이죠. 줍줍해가지고 옆에서 이천수 선수는 막 세리머니까지 하고 있는데 이천수 선수의 골로 기록되지는 않았던 안타까운 장면이었죠. 네. 자 그러면 질문이 꽤 들어왔네요. 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경섭님이요. 안녕하세요. 축덕숙덕 애청자입니다. K리그 유소년 선수 우선 지명에 관해서 메일 보냅니다. K리그 각 구단들은 매년 우선 지명 선수를 선발합니다. 우선 지명 선수들은 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거나 대학 진학을 합니다. 만약 우선 지명받은 선수가 대학 진학 후 지명권 소멸 이전 구단에서 입단 제의가 왔을 때 구단의 플랜이나 계약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입단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나요? 수원 삼성의 김건희 선수가 고려대 시절 계약금 차이로 J리그 진출을 노렸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입단을 거부하는 게 규정상 어긋나나요? 축덕숙덕에서 알려주세요. 축덕숙덕 가족 여러분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그 김건희 선수의 사례를 드셨는데 일단은 고교 졸업하고 우선 지명권은 3년간 유효하죠. 그 안에 이제 K리그 구단이 우리랑 계약을 하자라고 진짜 제안을 하면은 선수는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딱 두 가지의 경우만 있습니다. 그리고 K리그에서 뛸 거면은 사실 그냥 무조건 뛰는 겁니다. 그 우선 지명된 팀에서. 그러니까 이 뭐 김건희 선수가 이렇게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확인하지 하는 것과는 별개로 딱 하나의 그 팀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해외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뭐 우선 지명권이 유지가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K리그로 들어올 때는 문제가 됩니다. K리그로 들어올 때는 이 우선 지명을 한 팀에서 동의를 해줘야지만 다른 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로컬 룰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식 시스템처럼 드래프트를 했지만 지금은 그 미국식과 유럽식 사이 정도에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키워놓은 선수를 해외에 그냥 빼앗기지는 않으려는 나름대로의 이제 보호 장치들을 지금 해놓고 있는 건데 뭐 조금 케이스별로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단을 거부하는 게 규정상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해외로 나가려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때 그 책임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좀 따르는 거죠.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 팀으로 돌아오든가 아니면은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은 그 원 소속 팀의 우선 지명한 팀에 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죠. 야구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프로팀의 지명을 받았는데 그 프로팀에 안 가고 메이저리그로 간다든가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연고지 1차 드래프트가 올해로 마지막이었죠.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지역 드래프트죠. 각 지역에 있는 선수를 뽑는 건데 그 선수를 그러니까 1차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구단 입장에서는. 근데 메이저리그로 가버리면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완전 최고로 좋은 선수를 이제 먼저 픽을 했는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떠나버리면 기회 비용도 크고요.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뽑을 때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런 걸 이제 미리 좀 미리 접촉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그 롯데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죠. 나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리그로 간다고 다 알려져 있었는데 롯데에서 잡기 위해서 계약금을 굉장히 많이 줬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요. 축구 경기의 궁금증은 축덕숙덕. 주바팬님의 스브스 축구 기자님들 목소리를 들으려면 축덕숙덕. 광고 멘트인가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규정 관련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추석 연휴에 펼쳐진 제주 대 광주 경기 관련해서 몰수패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연맹 판단 의견을 보면 대기심 실수 있어도 규정 준수 책임은 구단이란 의견으로 광주의 징계를 확정하면서 몰수패 처리했는데요. 첫 번째, K리그 1, 2 몰수패 이력. 두 번째, 무자격 선수란 해당 경기의 교체 선수에도 없는 경우 모두 무자격 선수로 보면 되는 건지. 세 번째, 심판 영향이 있어도 규정이 우선이면 항소 가능성은 없는지. 이 몇 가지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환절기 감기 및 건강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좋은 질문. 네. 뜨거웠죠 이 이슈도. 상황을 놓고 보니까 뭐 저희도 막 이걸 그래서 아이템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어서 뭐 아이템을 하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기심이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책임도 광주한테도 없지 않다. 그리고 광주가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교체를 지시를 했는데 대기심이 못하게 했다. 라는 게 정황상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주장처럼. 저도 뭔가 상황만 그 기사만 봤을 때는 몇 가지 단계가 스킵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번에 2명을 교체하고 싶은데 뭐 대기심이 다음에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이거 잠깐 광주의 주장이죠.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요거 뭐 근데 말로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까 싶긴 한데. 그럼 그러니까 카메라 보고 유튜브 용어로 한번 해보세요. 역할극. 그 나중에 한번 뭐 박진영 PD가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그런 걸 비디오 먹으로 만들란 말이에요. 그거 원래 금요일에 안 돼. 말이기로 네, 다 그건데. 그러니까 교체를 이미 사실 주무가 대기심한테 쪽지를 써서 전달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기심이 주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교체가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교체가 신청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엄원상의 아웃과 김종우의 인을 광주는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을 놓고 보니까 요때 한 선수를 더 교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사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원상 아웃을 이제 대기심이 들은 순간 엄원상 선수는 확인을 하고 가까운 터치라인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광주 벤치에서 김종우의 인을 만류합니다. 야 잠깐 들어가지 말고 있어봐. 시간을 좀 끌려고 하는 네, 거네요. 시간을 좀 끌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기심은 김종우 선수한테 지시를 합니다. 들어가세요.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김종우 선수는 일단 안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광주 벤치는 뭐라고 했었냐면 부랴부랴 추가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대기심은 들어가세요라는 지시를 했고 엄원상 선수가 나온 거를 봤기 때문에 제주의 두 선수, 그러니까 총 4명이죠. 들어오는 선수 둘, 나가는 선수 둘. 광주에? 아니 제주. 예, 제주에? 그 같은 시각에. 그러니까 제주의 교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광주의 이제 교체는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주의 교체에 들어갑니다. 이때 부랴부랴 주무가 달려옵니다. 부랴부랴 주무가 달려와가지고 저희 그 엄지성 아웃 김봉진인을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그때 대기심이 뭐라고 했냐? 잠깐만요. 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주를 보고 있으니까 제주 선수들을. 제주의 교체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고 있잖아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광주는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다음에 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해석이 좀 약간 건너뛰었네요. 네, 그렇게 한 거고 대기심은 나는 이미 그러니까 그 광주의 교체는 끝났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뒤늦게 이제 김종우 선수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광주의 주장은 김종우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인플레이가 지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주심이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때 충분히 그 교체 의사를 전했고 그거를 대기심이 만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간략히 얘기하면 김종우 선수가 교체되려고 하는 찰나 벤치에서 만류를 하고 그렇죠. 그러자 대기심은 제주에 교체를 진행을 하고 그 엄원상 선수가 나가고 누가 그러니까 김종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잠깐 벤치에서 만류를 한 거죠. 그리고 제주의 선수가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광주가 이제 광주에서 한 명 더 추가요. 네. 원샷 추가요 했는데 끝났어요. 주목 끝났어요. 주목 끝났어요. 약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약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심판의 입장에서도 또 이해가 가는 게 그러니까 심판이 좀 더 깔끔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심판의 재량인데 그 다음에 액션을 그 다음에 결국에 네 번째 그 교체를 단행한 거는 명백한 대기심 잘못이죠. 대기심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거기서 또 안 받는다고 안 된다고 딱 거절했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끝났다. 니네의 이제 교체 카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고. 그리고 뭐 뛰었는데 광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결과죠. 광주는 그 이제 연맹의 저는 뭐 그 결과적으로 규정 해석도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책임은 경기에 인볼브된 경기를 주관하고 참여하는 팀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여러 개였는데 몰수패 이력이요. 몰수패가 이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1996년 10월 2일 포항에서 열린 포항대 수원 경기에서 이때는 그 뭐 조금 다른 거긴 한데 당시에 이제 우리 규정이 외국인 선수 5명 보유에 3명까지 출전이 가능한데 데니스 선수를 수원에서 추가로 하면서 4번째 외국인 선수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포항이 항의를 해서 결국에 데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 선수도 무자격 선수가 되는 거죠. 외국인 선수는 3명까지만 뛸 수 있는데 4번째 선수가 들어간 거니까요. 무자격 선수가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몰수패 처리를 했습니다. 미리 이성남이 될 줄 알았나? 그런 거죠. 이쪽이 약간 데니스가 아니라 이성남인데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무자격 선수란 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경기 규칙 그 경기 규칙서 3조에 보면은 선수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선수는 몇 명이죠? 11명. 12번째 선수가 들어왔다? 무자격 선수죠. 뭐 교체 뛸 자격이 없다 뭐 이런. 그렇죠. 뭐 교체 규정을 어긴고 들어왔다? 규정이 어긋나서 뛰는 선수는 무자격 선수 봐야 거죠.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등록되지 않은 선수가 뛰었다? 무자격이죠. 어찌됐든 뭐 FC 서울만 좋았던 그렇죠. 결과적으로 심판 영향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심판에 아무튼 뭐 그 결격 사유가 있는 거죠. 심판이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규정이 우성이면 항소 가능성은 없나? 일단은 광주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걸로 일단락이 됐지만 항소 가능성 있죠. 카스하면 됩니다. 네. 국제 카스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겠죠. 순간. CAS라고 보통 하지 않나 우리가? CAS로 할게요. 카스. 카스처럼. 네. 카스. 상수할 수 있구나.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이거 잔디라서 성룡 선배한테. 그럴까? 다음에 미루자. 잔디 전문가에게. 잔디. 잔디는 잔디 전문가에게. 두 번째 질문만 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질문도 그냥 성룡한테 넘길까요? 두 번째 한 거 아니냐 지금? 이거 화이자 2차. 됐어요. 뭐 근데 그것도 성룡한테 넘길게요. 이게 그 다비드님이 두 개 묶었는데 묶어. 하나는 잔디고 하나는 화이자여가지고. 네. 한성룡으로 해. 네. 묶을게요. 쟤들도 가질 때. 다른 일도 있었고. 볼장 다 본 거지 뭐. 자. 자,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벤투호가 최종 예선 두 번째 대표팀 명단을 발표를 했죠. 대부분 비슷해요, 1차하고. 그래서 비슷한데 박진영 PD가 붙인 이름이 사실상 복붙한 대표팀 명단이네요. 복붙한 대표팀 명단. 운영법도 복붙일까? 복붙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복붙은. 복붙은 어렵진 않은데 방송용은 아니죠. 하지만 뭐 많이 쓰는 이야기니까. 이번 명단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강인의 탈락과 백승호의 발탁. 그렇죠. 딱 이 두 가지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강인 선수는 나름 마요르카 이적해서 굉장히 골도 눈에 띄고 그렇죠. 골 여부를 떠나서 뭐 패스, 경기 운영, 뭐 슈팅, 뭐
완전히 이제 드디어 자기 무대를 찾은 듯한 느낌인데 안 뽑았습니다. 네, 안 뽑았죠. 근데 뭐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거론을 했었죠. 네. 벤투 감독이. 멀티 포지션 능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방송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솔직하고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에 약간 이거 내가 말을 걷어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이 답변은 솔직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황상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멀티플레이어 능력 때문에 뽑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포지션에 좋은 선수가 있기 맞죠.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한 포지션에 23명 명단이라고 보면은 같은 포지션 2명, 뭐 많으면 3명을 뽑는 명단이라고 봤을 때 그 자리에 지금 이동경, 권창훈, 이재성 선수가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굉장히 신뢰하는 세 선수죠. 이 선수들보다 이강인 선수가 낫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이 포지션의 네 번째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안 뽑는 게 맞죠. 그 부분에 솔직했다고 보지만 여기에 남태희 선수까지 있죠. 남태희 선수는 이번에 부상으로 빠졌지만 황희범 선수도 올렸을 수 있고요. 뭐 그렇게 보면 사실상 5번째, 6번째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뽑지 않은 거는 맞지만 멀티 포지션 능력 때문에 안 뽑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게 과연 이강인 선수의 수비 능력을 높게 보지 않은 겁니다. 수비 능력. 네. 수비는 좀 단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포지션에서 쓰기에는 이 10번 자리라고 하죠. 스트라이커의 밑에서 쓰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보기에는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는 황의조 선수도 굉장히 많이 뛰면서 전방에서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공을 뺏겼을 때 전방에서 다시 공을 찾아와야 역습의 재역습 혹은 우리가 계속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공을 뺏긴 다음에 그 후속 동작이 굉장히 조금 거칠죠. 느리고 거칠고 그렇죠. 거칠어서 네, 네. 퇴장도 당하고 퇴장도 있잖아요. 당하고 그래요. 한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을 갖고 킵하고 탈압박을 하고 이런 순간적인 능력들은 뛰어나지만 공을 뺏기면 안 되는 자리에서 일단 뺏기는 경우가 조금 있고 그리고 그 뺏긴 다음에 후속 동작이 늦거나 지금 그 주영민 선배가 얘기한 대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3월 한일전 평가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때 실점 장면이 다 이강인의 이강인의 그 공을 뺏기는 장면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이강인을 애매한 곳에 세워놓긴 했잖아요 그때 최전방에. 뭐 약간 그 고립시켜 그렇죠. 놓듯이. 네.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그 경기에서 사실 실망한 선수들이 몇몇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강인 선수고요. 그다음에 이동준 선수고요. 그다음에 원두재 선수고요. 엄원상 선수입니다. 이 네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실망을 자기 했는데 자신한테 실망을 안 했나? 자기 자신한테도 뭐 실망을 왜 안 했겠죠. 했을까요? 근데 이 네 명한테 실망한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자기가 요구한 부분을 전혀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일단은 말로. 이강인이 요구하는 건 생각 안 했을까? 그렇죠. 저 저런 톱석이 싫은데요. 이강인 같은 선수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강인 같은 선수는 잘하는 게 너무나 명확한 그렇죠. 선수잖아요. 네. 이강인 선수 공 안 뺏겨요, 잘. 뺏길 확률이 제가 봤을 때 미드필드에서 잡으면은 한 80% 이하, 80% 그러니까 20% 이하. 라고 이제 뭐 딱히 뭐 사수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보면 공을 진짜 안 뺏깁니다. 관수하는 능력이 좋은 선수죠. 그러면 공을 안 뺏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근데 공을 안 뺏기고 있을 때는 엄청 위협적이거든요. 그 위협적인 게 공을 뺏기는 것보다 득실을 따졌을 때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도 맞는 것과 맞지 않았을 때 득실을 따져서 그렇죠. 맞잖아요. 득실을 따져봐야죠. 득만 있는 판단은 없어요. 그렇다면 실이 조금 있더라도 득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게 팬으로서. 감독의 어떻게 보면은 용인술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런 단점이 있으니 퍼즐을 맞추듯이 그러면은 이런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찾는 게 이제 감독의 역할인데 이강인 선수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자기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있긴 있죠, 있어요. 물론. 있죠. 20세 월드컵에서도 사실 정정용 감독이 굉장히 갖고 있었던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대회 초반에. 그러니까 이 선수를 10번 자리에 놨을 때 아직은 우리가 팀적으로 그 외국
팀들과 했을 때 수비에 우리가 압도하는 경기를 치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수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넣었다가 빼보기도 하고 후반에 넣어보기도 하고 결국에 찾은 답이 그냥 프리롤을 주는 위로 올리거나 그래서 수비 부담을 확 덜어주는. 근데 벤투호에서는 그러게 쓰기에는 위에 황의조 선수가 있죠. 굳이 그럴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도 얘기해요. 측근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강인 선수를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러니까 긴 호흡에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엄청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벤투 감독은. 벤투 감독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죠. 역시 플랜 좋아. 네, 그러니까 과정에 이번 타임에 쓰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결과들을 내야죠. 내야 되는데 좋죠, 괜찮은데. 당연히.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이강인 선수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수비는 진짜 확실히 부족한 게 뭐 눈에 확 보이고 퇴장당할까 봐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장점이 너무나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반 조커 정도 우리가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공격으로. 그럴 때는 정말 최적의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그러니까 뻔한 축구가 예상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워낙 탄탄하니까 내려선 상대니까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측면으로 공을 빼는데 측면의 크로스가 부정확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위협적인 장면 나오지 않고 이럴 때 이런 거를 깨낼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예상치 못한 예를 들면 뭐 백힐이라든지 뭐 예상치 못한 타이밍의 전진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수비 조직력을 깰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제가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벤투 감독한테는 지금 제일 부족한 부분은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조금 용기가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이번에 명단 발표하면서 멀티 능력 같은 걸 강조를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강인 같은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맨 앞에 있는 그러니까 톱으로 서 있는 조규성 선수의 선택 물론 조규성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황의조 선수랑 되게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게임이 안 풀릴 때는 오세훈이나 뭐 김진욱 같은 다른 또 스타일의 오세훈이 그리워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뭔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융통성 있는 결정도 좀 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오세훈 들긴 해요. 선수도 지금 울산에서 잘하고 잘하잖아요. 있는데. 네, 잘해요. 뭐 머리도 잘 쓰고 발도 잘 쓰고 확실히 좀 다른 스타일의 선수를 뭔가 스페셜리스트적인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기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공감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길게 본다고 하면은 길게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선수들을 그만큼 한 번씩 더 불러볼 수도 있는 저도 거 그 아닌가요? 생각이에요. 근데 왜 길게 보는데 늘 오는 사람들만 계속 오는 것 같죠? 그런 생각. 좋은 질문이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에 27명을 뽑은 것도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미움받을 용기. 그러니까 조금 더 과감한 판단을 그리고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은 K리그 지도자들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영민 선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약간 김학범 감독님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좀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는 팀적으로 어떻게 뭔가 승부를 좀 보기 위해서 한 선수한테 좌우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강하죠. 그래서 외국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물론 좀 어렵지만 팀의 스트라이커는 지고 있는 상황이나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잘 안 빼요. 왜냐하면은 확률적으로 이 선수한테 공이 갔을 때 결국에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 K리그 지도자들은 안 그래요. 지고 있어도 뺍니다 그냥. 내가 할 거야. 예, 뭐 내가 바꿔볼 거야. 바꿔볼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심화되면은 명장병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냥 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벤투 감독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주시은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길게 볼 거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 이란전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27명이나 뽑아서 가는 거라면 글쎄요. 명단을 길게 보내 일단. 네.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 11은 확실히 이제 그렇지. 아니까 그 이외에는 좀 다양하게 불러봐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베스트 11을 제외하고도 거의 똑같은 사람들만 오니까 똑같은 선수들만 오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좀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동준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K리그에서 폼도 굉장히 좋고 아까 얘기한 그 3월 그 이제 참사 4명 중에 가장 먼저 일단은 벤투 감독의 그럼 지금쯤에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라고 그 생각을 주는 선수가
이거든요. 아, 그러네. 어몽상 선수. 그래서 저도 원두재 선수가 빠진 것도 좀 의외이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원두재 선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때 그 경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이해하죠. 주변에서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주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고 일단은 이원화 얘기도 해보면 벤투 감독은 지금 시리아전이 쉽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복붙한 대표팀 명단 운영법도 복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황의조 아까 잠깐 봤지만 손흥민, 황의조, 김민재 선수는 3일 오후 5일 오후는 돼야 한국에 오는데 경기가 그럼에도 7일이잖아요. 풀타임이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또 진짜?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선발 과정에서 그리고 대표팀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전했다고 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 K리그 선수들을 조금 더 중용해 보는 건 어떻겠냐? 뭐 그 혹은 좀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좀 줄이거나 아무튼 좀 관리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뭐 글쎄요 그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섣부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벤투 감독은 좀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번 이란 원정인데? 이란 원정을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시리아전의 승리를 일단은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리아전이 근데 저는 그거는 그냥 감독이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큰 문제거든요. 근데 시리아를 만약 이기고 봤어. 근데 남은 건 이란 원정이 더 큰 산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란전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언론이한테 대답할 때는 시리아를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감독으로서 모든 경기가 중요하다는 중요하다.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리아전만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근데 끝나고 이란전을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1교시 시리아, 2교시 이란인데 2교시 생각 안 하고 1교시만 지금 준비한다는 건 1교시 끝나고 2교시 공부할 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저는 그냥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죠. 근데 진짜 만약에 시리아전 진짜 선발로 다 나오면 저는 그거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건 나오죠. 교체도 아니고 선발로 왜냐면 후반 교체도 아니고요? 벤투 감독이라면 그러니까 시리아와 최다희 PD 왜 저러죠 지금? 왜 이러세요? 왜 이러니? 군뱅이 저기 갑자기 바닥 바닥에 PD가 지금 약속 있다고 오늘 다른 아니, 분한테 근데 맡겨놓고 그럴 뒤늦게 필요- 들어와서 근데 왜 기어 들어와? 속고내지 않은 거죠. 녹음 안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얘 큰 웃음 주네. 오늘. 이거 사진 찍고 짤로 남기고 싶다. 아직 교체하시는 거예요? 선수 근데 왜 교체, 기어 대기실 들어와요? 막아야 되네. PD 교체, 기어 들어오는 거 너무 대기심이 지금 어떻게 말려 부정 PD, 부정 PD. 무자격. 기어 들어오는 거 너무 귀엽네. 자 이번 방송은 몰수패로. 아 진짜 난 설마. 아무튼 이제 시리아전 근데 지난번에 이라크전 때 진짜 손흥민 선수와 황의조 선수가 엄청난 그 폼 저하를 느끼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발로 벤투 감독의 내릴 일단은 지금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선수들의 회복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얘기는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겨우 시간이 하루인데? 너무 모자라서 진짜. 하루에 무슨 회복이야? 근데 일단은 그렇게 본대요. 일단은 뭐 제가 벤투 대변인은 아니고 시리아와 이란의 경기를 봤을 때 시리아가 절대로 우리가 비겼죠 그때. 시리아가 자책골을 1대 0으로 이겼으니까. 해서 이렇게 끝나긴 맞아요. 했는데 진땀승 하긴 했어요. 네. 시리아의 경기력이 만만치 않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시리아를 조금 만만하게 보다가 그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리아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시리아전을 생각하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라크전을 이겼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저도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손흥민 황의조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은 손흥민도 황의조를 넣어야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네, 약간 문제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너무 이미 지친 상태에서 오는 선수들보다는 맨날 얘기하지만 K리그에 폼 좋은 선수들을 띄끼는 게 훨씬 낫지. 저 이정찬 기자는 약간 멘탈 나가시고 대변인데 선배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본인도 이제 본인 말에 없는 내가 조합의 공격이 아주 날카로운데 오늘. 선배님 아니, 그렇지 근데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 얘기를 하려고 아까 그 용기를 꺼낸 건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벤투 감독의 말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네가 감독이면 손흥민과 황의조를 뺄 수 있는 용기가 있냐라고 되물었다고. 누구한테? 누구한테? 그러니까 기술위에서 헐. 기술위에서 너라 그래? 주바페 공격력 좋아 오늘. 헐 빼주세요. 헐 왜요? 그러니까 그 기술위에서
꼭 손흥민과 황의조 선수를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해외파 선수들이 아무래도 첫 경기에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론에서는 이원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라고 봤을 때 출전 시간을 조금 분배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런 탄력적 운용도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반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감독이면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메시도 뺐는데 아니, 손흥민과 황의조를 쓰는 카드는 가장 쉬운 판단이죠. 김학범 감독의 말에 따르면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독이라면 멀리 보신다면서요. 아니 그리고 손흥민, 황의조 이란저를 아직 못 보시면 멀리 보는 게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확실한 카드인 건 알겠는데 그 두 선수가 그리고 이종찬을 계속 혼내고 있죠.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확실한 카드지. 그 안 되는 친구들을 데리고 그래서 확실한 지금 여론이 그런 거예요. 제가 네. 지금 왜? 대망진창. 아니 지금 그래서 여론이 사실 그런 거니까 제가 지금 나름대로 그 벤투 감독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을 하려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설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론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아니 뭐 하긴 뭐 다 결과론적이니까 만약에 시리아전 이기면은 뭐 역시 손흥민, 황의조다 이럴 수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역시 못 치는 선황 거죠. 날았다. 못 치는 건데 뭐 골키퍼를 4명 뽑고 스트라이커는 2명. 뭐 이런 부분 약간 언밸런스 수비수 쪽을 또 많이 뽑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웃긴 게 그러니까 길게 본다고 해서 송범근 선수는 뽑았으면서 이제 웃긴다라고까지 네,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에 그게 모순이 되는 거죠. 길게 보고 송범근을 뽑았다고 하는데 길게 보면 이강인도 뽑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공개에 몰리고 있어 지금. 자, 재밌는데? 흥미진진한데요 아주. 아니 내가 이걸 왜 계속 방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긴 하겠는데 길게 본다는 동 지금 괜히 막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그쪽 캠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아주 지금 기대가 돼요. 다음 주 선발 네. 명단이. 근데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경기가. 수요일이죠. 목요일이니까 저희가 수요일 방송이니까 이제 전날을 하게 될 텐데 소집하고 그 정도 저는 거의 안 분위기밖에. 바뀔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좀 뭐 음. 기대가 되는 부분은 백승호 선수가 지금 굉장히 폼이 좋고 그래서 사실 지난 두 번의 이제 1, 2차전 최종 예선 1, 2차전에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거는 사실 삼선의 빌드업 과정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빠진 자리 그러니까 삼선이 조금은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백승호 선수가 좀 경기에 들어가서 혹은 뭐 교체로 들어가서 좀 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잘하던데. 네, 요즘 아주 좋죠. 잘하죠. 폼이 굉장히 좋. 솔직히 전북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즘에. 근데 백승호 선수가 혼자 저는 잘하는- 거의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벤투호는 이제 다음 주에도 이야기가 계속될 텐데 경기가 좀 경기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수요일이라서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팀은 못 이기고 있지만 어쨌든 빛이 나는 솔로 손흥민이죠. 손흥민도 그렇고 토트넘이 답답해요. 하성룡 기자가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데 토트넘이 너무 좋아졌다고 있어요. 토트넘 수비가 달라졌다고. 감독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오늘 하 기자님 와서 청문회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는 하성 선배. 하성룡 다음 주에는 주 앞에 공격은 무조건 하성룡으로. 네. 뭔가 되게 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고 뭔가 난감하네요. 네, 여튼간에. 네. 저 초반에 완전 3연승하면서 와 이달에 감독상도 받고 누누 감독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진짜 처참하게 3연패 30점씩 하면서 졌으니까 그러니까 누누는 어디 갔누? 그쵸. 누누노노. 답이 안 보이죠. 근데 저는 일단 뭐 지난해하고는 정반대의 출발이죠 어쨌든. 근데 경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아무튼 토트넘 거의 사상 처음이라는 거죠. 3경기 연속으로 3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하는 거는 뭐 사실 이거는 뭐 어느 팀도 사실 쉽지 않은 기록이긴 합니다. 어디 짧으니까 이렇게 그 경기장 크게 보여가지고 토트넘 싱크홀 그래가지고 미드필더에 토트넘이 한 명도 없어. 전부 앞하고 뒤로만 가 있는 그런 것도 있던데 좀 약간 전술에서 좀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운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갈팡질팡하면서 뭐 어디 줘야 될지 망설이다가 결국에 공이 뺏겨버리고 케인도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그 실점 이런 상황.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랑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건데 감독이 용기가 없으면 케인을 못 뺍니다. 그러니까 케인을 저는 사실 이 경기에서 뭐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줬죠. 2번째 실점 장면이었나요? 3번째 실점 장면이었나요? 그러니까 공 뺏기니까 두 번째. 예, 수비 열심히 가담해가지고 태클도 하고 뭐 그게 뭐 운 나쁘게 또 그대로 그 이제 공격
선수한테 다시 공이 가는 바람에 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리시즌을 전혀 연습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물론 그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 거예요. 이 선수의 클래스는 다른 대체 선수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사실 벤투 감독이 아까 하려던 얘기 중에 못한 거가 이 부분인데 손흥민이 갖고 있는 클래스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다른 선수와 그 대체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누 감독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케인에 대한 마음이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선수는 또 좀 손흥민 선수하고는 좀 다른 게 마음이 떠났던 선수잖아요. 지금 아무리 뭐 지금 마음을 다 잡고 하려고 한들 선수들이 느낀 그 안에서 느낀 실망감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깨는 거는 선수가 골을 넣는 건데 지금 사실상 이 선수가 슛도 골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굉장한 딜레마와 답답함이 사실상 있는 거고 이 경기에서는 뭐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알리가 최악이었죠. 거의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빼야 되는데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선발 명단을 잘못 짰다라는 거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변화를 더 빨리 갖고 갔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반에 3대 0이 됐으면 물론 경기를 놓고 보면은 토트넘도 뭐 손흥민 선수의 돌파에 의한 슛이 좋은 장면 1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장면들이 뭐 들어갔으면 경기 흐름이 바뀌었을 수 이런 거는 결국에는 다 뒤에 결과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좀 더 변화를 빨리 줬어야 됐고 누누 감독의 표정을 보면은 이미 굉장히 울상. 굉장히 슬픈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눈물 lut잖아요. 진짜 나 어떡하지? 라는 게 얼굴에 거의 사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감독이란 자리가 물론 외로운 자리고 어려운 자리고 결국에는 그런 거를 딛고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용기를 갖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누누 감독의 그 슬픈 표정이 선수들한테도 다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 선수들 보니까 다 슬퍼. 네, 그러니까 전반에 실점을 해도 아유 진짜 뭐 후반전에 우리가 3골 4골 넣으면 되지 이런 파이팅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표정에서 졌어요. 그냥 그리고 뭐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선수들도.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운도 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케인이 결정적인 기회를 그래도 한두 번 있었죠. 그 결정적인 슛 기회가 그런 게 들어갔으면 또 좀 달라졌을 것이고 뭐 모우라의 슛도 뭐 들어갔다면 그 골대 맞고 나온 장면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완패입니다. 네, 뭐 사실 전술도 크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3경기 이제 3연승 했을 때도 그때 이제 팬들끼리 하는 말은 이게 끝나고 나서 이거 왜 이겼지? 우리가 엄청 뭐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손흥민이 한 방 넣어줘서 결국에 이겼으니까. 근데 실점을 안 한 것도 되게 중요했고요. 근데 이번에 북런던 더비를 보면서 어떤 축구를 추구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저는 좀 슬펐어요. 그냥 그냥 감상만 얘기해놓고 보면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폼으로 정상급 월드 클래스로 발돋움한 게 18, 19 시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그 이제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이 편해져서 결국에는 그 시즌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팀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때쯤에 좋은 한 번 더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옮기고 그런 도전들이 좀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그냥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기에는 토트넘이라는 팀이 조금은 아쉽다, 슬프다. 지금 현실이 감독이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본 토트넘 관련 기사는 팬들이 레비 감독하고의 면담을 신청했다고 레비 그러죠. 회장. 네, 레비 회장. 감독이 아니죠. 네. 감독을 벌써 바꾸고 싶어요. 그렇죠. 레비를 안 치는 게 낫다. 아니 그냥 내비두던가 레비를 안 치던가.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여기서 어떤 명장을 갖다 놓든 혹은 뭐 어떤 선수를 지금 겨울에 바꾸든 간에 팀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겠다는 팬들이 느낀 답답함. 저는 제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아무튼 내년 월드컵 뭐 이렇게 결국에 우리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우리 선수가 세계적인 팀에서 또 우승을 하는 팀에서 챔스도 진출하고 잘하는 거를 보고 싶을 때 저 역시 아스날전이 슬펐던 이유는 그런 미래가 좀 보이지 않는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팬들이 그렇게 건의하면 회장이랑 면담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서울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에 박진석 감독이 회장하고는 안 하고 이제 경질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독이나 주장이 나와서 사과 정도 하는 질문 받고 사과하는 그 정도 수준. 아닉스 아. 감독님을 모셔야 되겠네 토트넘에서. 정신이 아주 없어요. 들떴어. 들떴어. 팀 분위기 바꾼 데는 아주 적격인데. 아직 안 익었어. 네. 서울. 들뜨지 마시고요. 아, 이번 경기장에는 앙리가 왔었고 박서준 씨가 와서 아, 경기 전에 장면 보초 너무 반가운 아니 사람 마스크 갑자기.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문화가 그 거기는 안 쓰니까요. 그쵸. 네, 거기서는 이제 박서준 선수란다. 축구 잘하잖아요 또. 데뷔 감독 픽. 청문회 이후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테냐 멘탈이 나갔는데 심리적 항상성 유지가 안 되고 부합회가 지금 날카로워. 멘탈 코치가 필요한데. 그 박서준 씨의 표정도 굉장히 슬퍼 보였죠. 이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누누했어. 표정이 누누했어. 아 맞아. 앙리는 밝았고. 네. 아 웃기다.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표정이었죠. 저는 지금 물어뜯기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황의조 선수는 뭐 잘하고 뭐 이제 드디어 이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골들도 완전 예술이고. 근데 왜 갑자기 또 잘하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런가? 감 잡은 원래의 거죠. 폼으로 이제 돌아온 것이다. 톰 돌아올 때쯤에 비행기 타고 또 한국 와야 되네. 그러니까요. 아, 또 폼상하게. 이 팀도 근데 미래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팀도 미래는 안 안 이 보여요. 보이지. 팀은 뭐 면담 신청 안 하나? 이 팀이요. 근데 그 기대가 크지 않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팬들이 면담을 굳이 요청할 만한 팀은 아니에요. 지금 팀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는 팬들도 다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강등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네, 강등권만 음. 잘 지금 강등 지금 16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서 강등권 바로 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만큼 하는 것도 대단하다. 아직 시즌 또 초반이니까 또 황희전 선수도 골 터트리고 공격 포인트 올리면서 또 어떻게 또 반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황의조 선수는 전 탈출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겨울엔 탈출하겠죠. 하겠죠. 네. 예. 구단 입장에서도 황의조 이렇게 잘 어느 정도 골 넣고 이름값이 저 살짝 올라갈 때 파는 게 그럼 또 이 정도 또 올리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보내는 게 팀 입장에서도 지금 사정 어려운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보고요. 그다음 황희찬 선수는 선발 출전 계속하면서 이제 기회는 잡고 있는데 살짝 거친 부분은 여전하더라고요. 마무리 잘 안 되고. 뭐 쉽게 보완될 사실 문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울버햄튼도 사실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울버햄튼도 왜 이렇게 다 안 좋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난번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팀과 소속팀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만 놓고 봤을 때 그 선수가 소속된 팀과 그 선수의 폼이 같이 좋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어서 조금은 이 최종 예선 아주 지금으로 보면 단기전이라면 단기전이고 장기전이라면 장기전인 요거를 위기를 벤투 감독이 또 어떻게 좀 잘 관리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다행인 거는 김민재 선수는 아주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김민재 선수는 에이스가 됐죠. 괴물이에요, 괴물. 그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비는 의사소통이라고 의사소통. 봤을 때 근데 물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선수들은 얘기하거든요. 경기장에 쓸 수 있는 언어가 한정적이다.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언어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꼭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아시아의 선수가 유럽 무대에 가서 몇 경기 치르지 않고 이렇게 완벽히 녹아든 경우는 저는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비수가 옵사이드 라인도 본인이 거의 관리를 하더라고요. 선수들한테 의사소통 공격 라인까지 관리하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팀 전체를 어. 주물럭거리고 있네요. 역시 실력이 뒷받침되니까 이거 확 리드를 하는 건가? 일단 하드웨어 좋고 스피드 있고 그렇죠. 멘탈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워낙 김민재 멘탈도- 선수가 깡따구가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좀 따른다면 페네르바체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유럽 무대에서도 그리고 팀 내 리그에서는 물론이고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팀으로 움직이기에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리고 지금 당장 토트넘 굉장히 좋은 기회죠. 네. 페네르바체 같은 팀은 약간 포르투 비슷하죠. 포르투갈 그런
리그에서 상위권 팀들처럼 거기를 거쳐서 빅리그로 가는 그럼요. 어떤 루트예요, 이게. 나이도 그렇고 아주 정말 좋은 팀을 가서 주전을 자리 잡고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벤투 명단에서 선발로 뛰어도 걱정 안 되는 선수는 김민재 선수. 맞아요. 해외에서 오는데도 해외에서 불구하고 오는 선수 유럽에서 중에는. 오는데도 불구하고 터키 그리고 조금 가까워요. 그나마. 그나마 가깝죠. 예, 유럽에선 제일 가까워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토트넘에서 다시 김민재 선수 관심 갖고 있다는 얘기. 관심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무리뉴 감독 시절부터 있었는데 이제 금액이 안 맞았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계속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유 뭐 로메로도 안 쓰는데 예. 그때 그냥 썼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비용 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썼으면 되는 건데 다 용기가 없어가지고.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오늘의 주제는 하나로 통일되네요. 용기. 아. 용기가 없어가지고. 자, K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북엔 백승호, 서울엔 조용욱이 있었다. 서울엔 조용욱이 있었다를 쓰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예. 전북엔 백승호 있든 말든 서울엔 조용욱이 있었다. 이런 의미죠. 너 승호 이용하는 거니? 백승호는 이용하니? 에피타이저. 백승호는 과정, 결과는 조용국. 어쨌든 전북이 휘청휘청거리다가 그 백승호 선수 덕분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휘청대고 있어요. 솔직히 맞아요.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울산하고 전력이 좀 눈에 약간 보이는. 아니 그러니까 누누 감독이 전술없다는데 전북도 전술 없는 거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추석 연휴에 근무한 날 그리고 또 주말에 근무한 날 다 그 전북 경기가 이제 접해 있었었는데 4시 뭐 요 정도 경기거든요. 당연히 답답하죠. 아니 그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게 하는 팀이에요. 아 답답하구나. 서울은 너무 잘하던데. 이런 말 잡기 어려. 야마 뽑기 어려. 네, 아니 이거 할거 없는. 이거 뭘 어쩌자는 거야? 약간 이런 좀 맞아. 화가 나는 지금 상황의 경기력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진짜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가 결국에 경기를 풀어주는 부분, 심지어 차이까지 만들어주는 부분, 여기에 이제 결국에 경기 안 풀릴 때 결국에 구스타보가 들어와가지고 해결하는 부분, 이거 말고는 지금 뭐 보이지 않고 있는. 단조롭네요. 네, 굉장히 단조로워요. 서울 경기 말고는 그럼 FC 관심도 없어. 서울은 왜 잘하는지 한 1분 정도만 말 얘기해봐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선수들의 이제 움직임이 확실히 살아났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려고 하더래요. 전방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놓으면서 전투력이 많이 상승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너무 짧나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일본도 움직임이 못 좋아져요? 채워? 왜 갑자기 움직임이 아니 아, 전북 그래? 얘기할 땐 고개 숙이고 있더니만. 일단 안익수 감독님이 되게 저는 뭐 아닉스 효과다. 안익수 감독님이 저는 이제 그런 전술을 많이 못 보긴 했는데 양쪽 풀백을 이제 가운데 미드필드로 세우는 그게 뭐 펩과르디올라 감독이 많이 쓰는 전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기성용 선수나 뭐 오스마르의 조합이 뭐 기동력이 조금 딸린다, 뭐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 약점도 잘 메우면서 앞에 있는 백상훈 선수나 뭐 조용욱 같은 어린 선수들, 뭐 이번에는 또 강성진 선수도 이제 적극 기용하면서 그 어린 선수들이 확실히 앞에서 많이 압박을 해주다 보니까. 전방에서 공을 끊고 공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아지더라고. 그렇기에 허니문 이제 효과인가? 조용욱 선수가 한 번씩 허니문 효과도 분명 있죠. 네, 네. 골을 넣어주면서 이제 오픈발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허니문 효과. 오픈발. 허니문 효과. 예. 인터뷰에서도 밝혔는데 조용욱 선수가 되게 한 들떠요. 팬들은 지금 들떠 있어. 너무 들떠가지고 골을 막. 넣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좀 잘 적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박진석 감독은 왜 그랬을까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결국에 왜 조용욱 선수가 이제 좀 살아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조용욱 왜 선수는 잘하더라고요, 정말. 같은 잘하고. 멤버 라인업인데 네. 왜 전에는 이렇게 근데 원래 그런 스타일의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개인기도 있고 슈팅 능력 훌륭한 선수였죠. 저는 조영욱 선수는 그러니까 늘 뭐 월반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이 하나 있고 늘 그 연령대에 갇혀 있는 선수라는 또 이야기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영욱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벽을 조금씩 깨고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조영욱 선수의 여러 장점 중에 저는 되게 높게 보는 장점은 안 될 때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래도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친구가 좀 당돌한 거 중에 하나가 그 선배들한테 묻는 거를 주저앉지 않더라고요. 조용욱 선수가 배우려는 자세가 네. 딱. 그러니까 처음에 예전에 아마 벤투 감독이 처음 불렀었던 것 같은데 겨울에 그 좀 여러 명의 선수들을 이제 놓고서 이제 한번 보려고 했을 때
황의조 선수하고 같이 처음 발탁됐나 뭐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벤투 감독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튼간에 그때 처음 만나는 황의조 선수한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은 각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슛을 때려야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나한테는 지금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없다라고 했을 때 형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황의조가 그냥 그 정답에 가까운 답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키퍼를 보고 때린다. 그게 정답이죠. 예, 예. 그러니까 골대 그렇게 안으로, 얘기를 하죠. 예, 골대 안으로 차려고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키퍼한테 막히더라도 키퍼를 보고 이제 키퍼의 머리 쪽을 많이 보고 차죠. 그렇죠. 보통. 보통 이제 위천장으로 네. 때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뭐 빈 곳을 보고 때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나가거든요. 빈 나가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기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질문을 구체적으로 잘했을 때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물어볼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었어요. 요즘에는 근데 기성용 선수한테 몸 관리를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조영욱 선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지만 갖고 있는 단점은 꾸준하지 못하다는 점이에요. 아직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 물어봐서 봤구나. 연령대별 대표를 계속하면서도 그 벽을 깨지 못했던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장면에서는 잘하죠. 2018년 팀을 사실상 잔류시킨 거는 조영 선수의 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세 월드컵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를 받아서 결정을 짓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번에 런던이 아니구나. 그 도쿄올림픽 명단에서도 결국에는 빠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 친구가 한 번, 두 번 보여주는 건 있지만 과연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부호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7경기에서 그래도 5골을 넣고 있다라는 거는 그 부분, 그 내가 잘하고 있는 시기를 조금씩 연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아 보여요. 그리고 사실 이번 그 슈퍼매치에서는 물론 골 장면도 좋았지만 그 두 번째 PK를 만드는 장면에서의 드리블 장면은 자신감이 굉장히 붙었구나. 거기서 그런 팬텀 드리블을 과감하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이제 더 가야죠. 그렇죠. 이런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7경기 5골이라고 한다면 남은 경기가 이제 스프링 라운드 5경기 포함해가지고 한 7경기도 남았죠. 얼마 안 7, 8경기 남았네요. 정도 예, 남았어요. 예. 네. 이 경기에서 이만한 활약을 계속 이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욱 선수에 대한 평가가 항상 이게 터질 듯 안 터질 듯 이 포텐이 갇혀져 있는 어디 깨지 못하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안 나와. 왜냐 흥분해서 흥분했어? 그래요. 이거 짜 야, 자르지 마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하여튼 조영욱 선수는 글쎄요, 조영욱 선수를 뭐 쭉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진 않았는데 일단 골 장면들 그리고 뭐 비디오 머그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확실히 장점은 이 선수도 확실한 선수. 다만 이제 보이지 않을 땐 너무 안 보이는 그렇죠. 그런 단점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아직은 좀 스트라이커로서는 좀 작잖아요. 버텨주는 것도 좀 약할 수 있고. 그런 힘이 좀 안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스피드라든가 개인기는 출중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고 뽕 PD가 좀 들떠 있는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근데 들떠 있는데 경기를 못 보러 가는구나. 그게 아쉬워요. 그렇겠네요. 서울 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다. 서울이 이번에 어디죠? 이번 주 어디죠? 이번 주말? 서울이 이번에 대구입니다. 대구가 여기서 이제 이걸 봐야 되겠네요. 봐야죠. 요즘 대구 정말 장난 아니던데. 근데 또 지금 대구가 세징야 선수가 햄스트링을 다쳐갖고 서울한테는 조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도 지금 그 이한범 선수가 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앙 수비수로 되게 잘 뛰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릎 부상이 여파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강성진 선수가 골 좀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보도해서 그렇죠. 이번에 그래도 1호 도움. 그러니까 1호 도움 맨발로. 이정찬 기자가 보도를 했었죠. 그 패스도 완전 좋았죠. 네. 애정이 가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간만에 토토 남아 할까요? 있어. 토토. 으하이. 안 좋은 팀 두 팀이 만났네. 강원 포항.
이거는 수년이니까. 예. 수년이어서 안 되겠구나. 이건 빼고 그러면 강원 전북. 이 팀 두 팀도 그러면 전북. 전북. 그래도 전북이네요. 네. 전북. 강원 한번 가볼게요. 오. 아, 강원 안 좋던데 요새 네, 벌써. 안 좋죠. 굉장히 안 좋고 일정이 말이 안 됩니다. 일정이 말이 안 돼서 김병수 감독이 보통 감독들이 이런 말 얘기 안 하는데 계획을 짤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한번 반등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전북도 좀 불안하게 해서 저는 강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다음 수협 울산입니다. 울산 수협도 잘하는데 잘하죠. 요새 수업 4위인가요 지금? 네, 4위예요. 저 울산입니다. 주시은 아나운서 하는 거 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반대로. 수원 FC랑 울산? 네. 저 울산. 네. 그럼 수원 FC요. 달갑지 않은. 자, 인천 대 수원입니다. 저는 인천. 저도 인천. 저 수원입니다. 무승부 봅니다. 오, 가능성 있을 것 같아. 제주 성남이요. 제주. 제주도. 요거는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제주가 높아요. 왜냐면 남길 감독이 성남을 아는 만큼 김남일 감독이 제주를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러니까 올 시즌에 맞붙은 결과들을 보면은 그렇다면 성남. 그렇다면 가능성 있죠. 저는 무승부. 전 제주요. 광주 포항. 저 광주 갑니다. 동정표? 포항이 강현무 선수가 없는 게 커요 지금. 예. 그렇다면 포항. 크긴 크더라고요. 진짜 골키퍼가 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해요. 광주요. 광주. 너 포항이라고 그랬니? 저 광주. 광주? 내가 아니 근데 왜 그랬냐면 서울 지금 광주가 이기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서울을 그러네. 저 지금 맞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 생각 없어. 맞추기는 하세요 일단. 네. 근데 광주 포항은 잘 감이 안 오는데. 광주 이기면 안 되네. 그럴 때 있잖아 무승부. 그렇죠. 무승부. 무승부 2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서울 대구. 대구. 서울. 보란듯이 대구. 대구. 다 틀릴 수도 있겠는데. 또. 여기서 한 팔로 세비치만 터졌으면 좋겠다. 전력 그 객관적인 분석과는 상관없는. 맞아요. 그 찍어야 돼요. 반대로 느낌으로. 많았는데. 너무 반대로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 틀릴 수 있는 또. 간만에 토토를 해봤습니다. 느낌은 다 찍어야 돼 그냥. 오늘 아주 재밌었어요. 주바페와 이정찬 기자의 졌어요. 정수 대결. 졌어요. 선배님 Q&A 시간. 11월 달에도 이제 명단이 공개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꼭 선배님이 와주세요. 네. 주바페가 이정찬 기자의 약점을 안 것 같아. 선배 명단 공개할 명단 때마다 꼭 맛집. 선배님이 와주세요. 약간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명단 돈 벌고 해야 공개할 때 꼭.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